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도전 정신과 실행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에피소드와 명언은 기업가 정신과 긍정적인 사고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대표적인 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젊은 시절 정주영은 쌀가게를 하다가 자본이 부족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었습니다. 은행장은 그를 거절하려 했지만 정주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닭을 길러서 이자를 갚겠습니다. 그 말에 은행장은 빙그레 웃으며 소액을 빌려주었고 정주영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닭을 길러 얻은 이익으로 빚을 모두 갚았고 신용을 쌓았습니다. 그 신용은 훗날 현대그룹을 일으키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정주영이 소양강댐을 건설할 때입니다. 소양강댐은 그 건설 재원의 일부를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었고 심지어 일본 기업이 설계부터 기술 용역까지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 측의 생각은 콘크리트 중력댐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소양강댐 건설 부지 주변에는 자갈과 모래가 풍부했는데 정주영은 이 점에 착안하여 사력댐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일본 기업은 물론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지시로 사력댐 건설을 검토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력댐으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비용도 당초 예산보다 3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양강댐 완공 후 정주영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결국 이 명언은 정주영의 경영 철학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현대그룹이 번창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사우디에서 건설 공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맡아줄 수 있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사우디는 사막인데다 물도 없고 너무 더워서 도저히 우리나라 기업이 공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정 회장이 직접 다녀오셔서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주영은 사우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우디에 다녀온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건설에 너무나 좋은 천혜의 환경이었습니다. 첫째, 식수는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둘째, 사막에 모래가 넘치니 그걸로 시멘트를 만들면 됩니다. 셋째, 비가 안 오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막에 큰 천막을 쳐놓고 그 아래서 낮엔 잠을 자고 시원한 밤에 공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도약한 계기가 된 중동 건설 붐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꿈도 꾸지 마. 하지만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우리가 길을 만들면 된다. 그는 영국 기술자들을 초빙하고 국내 기술진을 모아 밤낮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가 탄생했습니다. 이 차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이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날 현대건설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한 직원이 정주영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해도 안 될 겁니다. 그 순간 정주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이봐 해봤어. 그 말에 직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주영은 늘 말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여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1970년대 한국은 배 한 척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영국은행을 찾아가 차관을 요청합니다. 은행 회장이 물었습니다. 조선소는 어디 있습니까? 정주영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울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바닷가 모래사장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설계도 한 장과 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회장은 황당해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주영은 주머니에서 500원 지폐를 꺼냈습니다.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조선 역사는 1500년 전 거북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역사를 만들 겁니다. 그 한마디에 은행 회장의 마음은 흔들렸고 결국 차관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은 정말로 모래밭에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중동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모두 한국에서 조달하기로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옮기죠? 배도 부족한데요. 정주영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지선을 뗏목처럼 묶어서 가면 되지. 그렇게 기자재를 실은 바지선들이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 필리핀 해협과 인도양을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에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 소학교밖에 안 나오셨다면서요? 정주영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신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배우지 못했으니 책 대신 신문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대학 졸업생이지요. 그의 답변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웃게 했습니다.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과 유머로 승화시킨 순간이었습니다. 9번째 에피소드입니다. 1998년 정주영은 83세의 나이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소 10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넘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릴 적 집안이 가난해 소를 팔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이 사건은 남북 경협이 상징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약속을 지키는 그의 의리와 진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주영 회장의 명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봐 해봤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는 말은 가장 나쁜 말이다.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해본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라.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결정된다. 실패를 걱정하는 사람은 성공도 못한다. 큰 일을 하려면 먼저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한다. 되는 일만 하려면 발전이 없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야 발전이 있다. 사람은 환경을 지배해야 한다. 배우지 못했다고 주저앉지 마라. 배우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학력이다.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몸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을 잃고 돈이 수단이 되면 돈을 얻는다. 기업은 이윤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와 인류를 위해 존재한다. 사람이 재산이고 신뢰가 자본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